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온 리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유입되어 일할 때마다 라디오처럼 잘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영상, 혼자 사는 이야기와 결혼 관련 이야기를 영상을 보면서 저도 한번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취미는 전자제품. 다룬 리뷰 정도 적어보고 좋아하는 나머지 컴퓨터 조립하면 친구들 컴퓨터도 밥값 안 받고 조립을 해주고 상담을 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농담삼아 주변 지인은 컴퓨터 수리 및 조립업체를 차리는 것이 어떻겠냐 하지만 아마 버는 것 보면 주는 것이 더 많을 것 같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20대 대아버지 갑작스런 퇴직으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4년제 대학을 그만두고 알바를 하다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가 재취업을 하여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며 뒤늦게라도 따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중이시며 저도 30대에 와서 연봉 5천 이상 정도 되는 나름 살만한 회사에 들어가 혼자 독립하여 30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1억 이상을 모았으며 부모님에게 손벌리지 않고 혼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혼자 있을 때가 많아 요리나 청소, 집안일을 어렸을 때부터 하여 지금 독립하여 살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힘든 20대 보내면서 연애를 2번 했는데 한 번은 돈 없다고 환승이별 당했고 한 번은 좋게 가나 생각을 했지만 종교가 사입이 관련 있는 사람인 것 같아 헤어졌습니다. 최근에 JMS 사태를 보는 더욱더 실감이 들더군요. 죄송한데 그릴 때 죄송한데 뭔가 맞춤이 안 맞네요. 더군다나 남고의 공대 가는 알바나 전 직장이 남자들만 있던 곳이라서 여자와 많은 연애 경험도 없고 더구나 만난 여자마다 안 좋게 헤어져 30대 들어와서는 여자에 대해서 많이 시들해진 상태입니다. 주변이나 가족들은 결혼 안 하냐고 묻지만 말은 예 해야지요 라고 하지만 연애에 대한 좋은 추억도 없었고 최근에 남녀차별, 마통놀이니 안 좋은 이야기만 접하니 결혼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30대 중반 넘어도 연애 생각이 없어 보여 어머니는 깝깝하셔 결혼업체에 등록하셔 나가보았고 한 번은 주야 교대하면 죄송한데 말이 좀 안 맞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남을 가졌는데 주야 교대한다고 하니까 연휴마다 모시는 사람은 별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거 맞추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정말 결혼이라든지 연애라든지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네요. 정답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얘기하지 못한 거 한번 저의 삶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폰으로 적긴 했는데 오타가 너무 심하네요. 오타랑 문맥이 안 맞아서 읽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놓고 보니까 좀 부끄럽죠 사연자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문맥에 맞게 맞춰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사연을 받았을 때 좀 중간에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받아가지고 일단 사연자분은 30대 중반이고 현재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2번의 연애 경험이 있고 근데 2번 다 좋은 여자와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이 나이 먹고 보니까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압박감을 가지지 않고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냐 특히나 어머니께서 자식이 결혼 안 하고 있어요 답답해서 계정사에다가 돈을 주고 등록을 해서 한번 나가보았지만 별로 진척되지 않았어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진척도 안 되죠. 근데 앞으로 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결정사는 계속 나가실 예정이 아니면 안 나갈 예정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사연자분은 문제가 없어요. 사연자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사연자분은 지금 이래로 사는 게 별로 불만이 없죠. 불만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진짜 문제는 사연자분이 아니라 사연자분 주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연자분도 나름 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하나 찝어드리자면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이끌려 다니는 것 같아. 이제 30대 중반이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부모님한테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건 제 결정입니다. 결혼을 하던 연애를 하던 아님 혼자 살던 간에 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필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사연자분이 남들한테 쓴소리를 못하는 사람 같아요. 보니까 천성이 보면 좀 남을 도와주고 미안할 거 전혀 없습니다. 아니 외동이면 왜 결혼해야 돼요? 외동 결혼해야 되고 형제는 결혼하면 안 됩니까? 아니 사연자분 잘 들으세요. 외동이고 아니고 간에 결혼은 본인 개인이 삽니다. 개인이 원해서 해야지. 개인은 원하지 않는데 부모님의 어떤 뜻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서 난 내키지 않은 결혼을 한다. 결혼식장에 나간다.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연자분이 내가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약간 잔정이 많고 사람은 좋아 보이지만 근데 나이가 먹으면 그 사람 좋다는 게 칭찬이 아닙니다. 만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혼 안 하냐고 묻는 게 가족 말고 주변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변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뭐 사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직장 동료들? 저는 사연자분이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본인 마음이기 때문에 일단 사연자분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당장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결혼 생각이 들만한 어떤 그런 여자가 내 눈앞에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요즘 같은 시국에는 사실 좋은 여자를 만나기 어려워요. 님도 알잖아요. 요즘에 겉으로 봐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모르잖아. 특히나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러운 만남 힘들잖아요. 사연자분도 적은 나이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소개팅이나 어떤 선자리 아니면 사실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 나가면 사실 좋은 여자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 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말이 기분 나쁘네요. 보면 주야 교대하면 연휴 때만 모신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주야 교대하는 사람 중에 연휴 쉬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약간 교대 근무를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좀 무식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저 여자는 어떤 직업 가졌어요? 나이가 몇 살이고 직업이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저거는 여자분들 좀 무식한 말이야. 왜냐하면 교대 근무하면 당연히 주야 밤낮을 일하고 주야 밤낮을 일하면서 좀 불규칙하게 일하기 때문에 남들 쉬는 날 못 쉬고 남들 일할 때 쉬거든요.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자분들 그 상식입니다. 근데 이런 거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그리고 교대 근무한다고 약간 무시하는 틀을 얘기하는 거야, 저게. 자기는 얼마나 대단한 직업 한다고. 솔직히 팩트로 얘기할게요. 여자분들 중에 대단한 직업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 웃긴 게 그런 거야. 남자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데 그 교대 근무한다고 빨간 날 일한다고 그거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옹졸한 거야 그게. 자기도 나이 차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남자 없으니까 못 만나니까 돈 주고 만나는 거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저렇게 간호사라고요? 30대 초반 간호사이던데 자기는 간호사 그만두고 학교 보건 쪽으로 간다고요? 근데 그 갈 수 있다고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 여러분. 간호사 그만둔다는 얘기잖아. 그럼 간호사 오래 안 할 거란 얘기잖아요. 간호사 그럼 저분 급합니다. 님이 급한 게 아니라 저분이 급해. 왜냐하면 간호사 일이 힘들어서 자기는 그만둘 거라는 거잖아.
그만둘 거라는 거.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학교 보건, 그러니까 보훈교사 가겠다는 건데 보훈교사 티오 안 나옵니다 요즘에. 학교가 없어지는 마당에 보훈교사 뭐 안 뽑아주냐. 보훈교사 들어가려면 학교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도 없어지는데 이미 보훈교사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자리 차지하겠지. 어? 보훈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못 갑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나왔으면 두 번 다시 그런 말 못하도록 내가 입을 싹 막아버렸을 것 같은데, 학교 보건 쪽으로 가는 거는 보건교사를 가겠다는 건데 보건교사 가려면 임용고시 봐야 돼요. 근데 임용고시 티오가 안 나옵니다. 보건교사는 임용고시 아니야. 하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뽑아줘야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엄연한 공무원 시험인데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는 갈 데 없다는 얘기네. 그만두고 나면. 답 없는 사람이에요. 답 없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근데 결정사나 선자리 같은 데서 좋은 이성을 만날 거라 생각은 안 하신 게 좋아요. 차라리 어머니한테 얘기하시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의사는 알겠습니다만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제 의사에 따라 판단할 테니 너무 저한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사실 요즘에 좋은 여자 만나기 힘들어요. 저도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 직업 이해해주는 여자가 별로 없어요. 괜히 이상한 여자 결혼해가지고 지방 풍비박산 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결혼한다고 다 행복하게 삽니까? 우리 결혼해서 불행하게 사신 분들 많잖아요. 요즘엔 사실 결혼이 무조건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않잖아. 그리고 요즘에 이 결혼이라는 게 사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나이 차일수록 더 어려워. 특히 이런 돈 주고 만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노인수가 뻔한데, 여러분. 참, 근데 그 사연자분하고 이제 그 만남을 가져도 그분도 참 갑갑하네요. 갑갑하네. 정말 갑갑하네요. 사연자분 잘 들어요. 그 님보다 그 님 만나러 나왔던 그분이 갑갑하네요. 지금 그만둬서 뭐 하려고. 보험교사 요즘에 이명고 티오도 안 나오는데 뭐 준비하면 다 붙습니까? 아니, 자리가 있어야 붙는 거지. 티오도 안 나올 텐데. 참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죄송한데 그래요. 님이 오히려 결혼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차라리 국제결혼을 관심을 가지던가, 정하고 싶으면 국제결혼 같은 데서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든가. 근데 국제결혼도 사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 내가 어떤 특정 나라의 지역에 있는 여성을 만나겠다 하면 그 나라 문화도 알아야 되고 언어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돼.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결혼에 급하게 움직이면 더 피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리에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냥 환불 받고 안 나간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본인도 내키지 않잖아, 이게. 본인도 저런 자리 내키지 않잖아. 억지로 네 번 만나는 것도 정도껏 만나야지. 아니,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저기 억지로 돈 내줘가지고. 부모님도 참 웃기다, 이거는. 내가 얘기했죠. 이거는 사연자분 본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솔직히 부모님, 어머님 문제예요. 이거 어머니 좀 잘못했어. 왜냐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식을 강제로 저렇게 가입시킨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건 좀 잘못하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이건 어머니가 더 깝깝하십니다. 자식이 그냥 3번 나가세요. 참, 함부로 어렵다고요. 아유, 참, 이건 어머니가 깝깝하시네요. 4번 나가실 거예요. 근데 님도 좀 답답하다, 사연자분. 솔직히 말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어머니한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혼을 하고 안 하건 간에 주변 지인들이나 언들한테 내 인생이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진짜로. 사실 이거는 사연자분도 답답하고 사연자분 어머니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님도 잘 하셔야 되는 게,
30 중반이면 다 큰 어른이에요. 다 큰 어른이고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 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거 알잖아. 내 앞가림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도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무슨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사회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부모님도 이제 부모님 인생 사셔야죠. 자식한테 뭐 자꾸 뭐 결혼 한 해 만에 이렇게 참견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사연자분 본인이 뭔가 결혼에 대해 딱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는데 저 자리 나가봐야 뭐합니까? 그리고 저 자리 나가면서 제대로 된 아가씨 못 봤잖아. 그냥 홍기 꽉 채워가지고 내가 봤을 때 특별하게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눈만 높은 분들. 일단 중요한 게 그런 거야, 사연자분. 본인이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이대로 사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부모님 그 보호 아래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부모님도 부모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독립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이제 부모님이 결혼하나 안 하냐고 물어봤을 경우에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실 결혼 생각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괜히 억지로 누구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잘못되는 것보단 지금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요즘에 어머니, 요즘에 정말 좋은 아가씨 별로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 중에. 괜찮은 아가씨 없습니다. 집안에 식구 한번 잘못 들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다 피해봅니다. 제가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제가 어디서 아가씨 데리고 와서 부모님한테 안 칠게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한테 뭐 결혼하네 안 하네 뭐라 하지 마십시오. 자, 부모님한테 딱히 손 안 보일 테니까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좀 그냥 지켜만 보세요. 이제 부모님 또 나이 드셨으니까 부모님 인생 사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사연자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앞가림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가림 못한 사람도 많거든, 나이 차가지고. 결혼이라는 게 그냥 간단히 서로 남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부모님한테 잘 말씀하시고, 예. 억지로 저런 자리 나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시고 자신만의 인생을 잘 살아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